안녕하세요. 다이어트를 해준 남자 최경입니다. 자, 오늘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 시간 이야기한 거 잠시만 복습해보자면 건강한 다이어트,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네 가지가 필요하다 했어요. 영, 수, 신, 마. 영수의 신나는 마음, 영양, 수면, 신체 활동, 그리고 마음. 다이어트라는 건 우리 몸의 대사 상태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게 회복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끊으시라고 말해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문제가 생긴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 세포의 표면에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혈액 속에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이 수용체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세포가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흡수가 되었을 때, 특히 포도당이 흡수가 되었을 때 이 포도당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바뀌거나. 그런데 세포가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정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만큼 똑같이 먹어도 체지방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살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세포에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식욕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포만감은 떨어지게 돼요.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살이 찐 많은 분들을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쉽게 살찌는 것, 또는 그분들이 원래 먹었어야 하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 이유들, 그런 것들이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똑같이 먹어줘도 우리 몸이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처음 시작할 때 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들을 끊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가?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끊을 것은 세 가지예요. 설탕, 밀가루, 그리고 술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기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설탕과 술은 되게 경로가 유사한데요. 설탕에 있는 과량의 과당들, 이게 설탕이 섭취되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과당의 양이 지나치게 많고 흡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설탕을 통해서 몸에 흡수된 과당은 대부분 간으로 직행합니다. 마치 술과 비슷해요. 그리고 간은 이걸 해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일을 통해서 섭취한 과당의 경우에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공식품에 있는 설탕이나 액상 과당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그 과당의 양은 우리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이고요. 그것 때문에 간이 손상되고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간에서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젊을 때는 간이 건강하기 때문에 간이 여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고 피로가 쉽게 쌓이고 이 해독하는 작용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 간의 정상적인 대사 체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이고, 이걸 가장 쉽게 하는 물질 두 가지가 설탕과 술이에요. 지방간이라는 질병 들어봤죠? 간에 지방이 끼는 건데 이 지방간을 만들어내는 경로 대표적 두 가지도 설탕과 술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로버트 러스티그 박사의 강연 영상을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리고 밀가루도 문제가 됩니다. 밀가루는 사실 정제된 탄수화물 중에 가장 대표적 물질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물질은 아마 면이나 빵일 거예요.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현대인들이 섭취하고 있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 이것들이 섭취되는 맥락 안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의 몸은 고혈당에 노출됐을 때 당화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고혈당에 세포들이 노출되면 세포들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들은 지나치게 높은 농도에, 지나치게 많은 양에, 또는 지나치게 자주 이 고혈당에 노출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특히 우리가 빵이나 면을 먹게 되면 정제된 되게 많은 양의 탄수화물들이
되게 빠르게 몸에 흡수가 되는데 이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걸 몸이 바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지방으로 바뀌게 되고 그 와중에 우리의 몸은 고혈당에 맞서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 대표적인 음식 3가지, 설탕, 밀가루, 그리고 술, 이 3가지는 먼저 끊어주셔야 됩니다. 대사를 망가뜨리는 음식 중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식욕과 포만감을 교란시키는 음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무한리필 고깃집이나 뷔페에 가기 전에는 많이 먹겠다고 생각하고 가요. 근데 막상 가게 되면 먹다가 보면 보통 고기나 해산물을 먼저 먹는데 되게 어떤 특정 시점에 쉽게 배가 부러집니다. 이때부터 뭔가를 먹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더 많이 먹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게 바로 포만감입니다. 어떤 자연적인 식품들을 정상적으로 먹어주면 쉽게 포만감을 느껴요. 지방이나 단백질이 주는 포만감이 가장 높고 탄수화물도 몸에 있는 호르몬 분비 작용을 통해서 배부름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물질들은 우리가 배가 불러도 더 먹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설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서 언급했던 과당이란 물질은 우리 몸이 에너지로 인식하지 못해요. 과당이 우리 몸에 흡수됐을 때 뇌는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찌게 만들고 대사를 망가뜨리긴 하지만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주로 콜라와 같은 탄수화물을 같이 먹죠. 그런데 우리가 콜라를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르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은 뇌에 적절하게 포만감을 주지 못해서 과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혈당을 지나치게 높은 음식들도 식욕과 포만감을 교란시켜요. 가끔씩 가짜 식욕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인슐린과 혈당 이 2가지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설명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거나 또는 혈액 속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높게 치솟는데 과량 분비된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더 낮게 혈당이 내려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바로 뭔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먹고 싶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3, 4시쯤에 당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밥을 충분히 먹었지만 혈당이 지나치게 올랐다가 거기에 반응한 인슐린의 작용으로 지나치게 혈당이 떨어져 버리면 이때 우리의 몸에선 가짜 식욕이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 몸에서 식욕과 포만감이 교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설탕이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건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설탕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뇌에서 이 보상회로가 과하게 자극돼요. 물론 어떤 음식이든 간에 우리의 행복감을 유발하긴 하지만 이 설탕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중독성이 있다는 물질과 비슷한 정도로 강렬하게 뇌를 자극시켜요. 마약, 술, 담배,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참는 게 또는 끊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욕과 포만감 체계를 교란시키는 음식들을 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대사를 망가뜨리는 3번째 경로는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도 끊어주셔야 돼요. 아마 살면서 염증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증 반응이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또는 몸 안에 어떤 감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몸을 회복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건강과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게 불필요하게 일어나거나 또는 지나치게 만성적으로 일어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무수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당연히 대사체계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이 세포들이 문제없이 잘 있어야 되는데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으면 대사체계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염증 반응을 높이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 다이어트는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도 피해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알러지 음식인데요. 우리가 보통 알러지라고 하면 급성 알러지,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이 알러지만 생각하는데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알러지 반응들을 촉발시키고 있는 되게 반응이 지연돼서 나타나는 지연성 알러지 물질들이 있어요. 각각 개인의 몸마다 이 지연성 알러지를 반응을 보이는 물질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몸에 어떤 물질들이 맞지 않은지 먼저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 하시더라 해도 몸에서 염증 반응을 지나치게 많이 일으키는 물질, 마치 몸에서 불이 나는 것과 비슷해요. 그걸 계속해서 유발하는 물질들을 먹으면선 몸이 대사를 정상화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물질도 끊어주셔야 돼요. 가짜 버터, 마가린, 쇼트닝, 가공 버터 같은 것들, 튀긴 음식들, 그리고 대두유, 콩기름이요, 포도씨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이런 식물성 기름을 화학적으로 경화라는 작용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추출한 친구들, 이런 것들을 제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밀가루도 장을 중심으로 해서 염증 반응을 높이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견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다음에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요약해보자면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가 하면 우리의 대사체계를 망가뜨리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 두 번째가 식욕과 포만감에 교란을 일으키는 음식, 세 번째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설탕, 밀가루, 그리고 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되게 이런 물질들에 익숙해져 있고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에 끊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다른 걸 먼저 시작하지 말고 먼저 이 음식들을 제한하는 것만 한 달 동안 해보시라고 해요. 설탕, 밀가루 또는 이런 정진 탄수화물들만 양을 줄이거나 끊고 한 달 동안 지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없이 진행이 됐을 때 다른 것들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먹지 말아야 음식을 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제한하는 것.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